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기록을 찾아보면요. 네. 대부분 하얀 한약재들, 가루로 내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네. 일단 색깔이 하얗고. 예, 가루 내기 쉽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럼 좀 흔한 약재. 예를 들면 백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백지. 예, 이게 구리대의 뿌리를 얘기하는데요. 백지는 본초 강목에 따르면 피부에 좋고 안색을 윤택하게 하며 미백 및 기미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예, 기미 제거의 별표입니다. 그러면 그 하얀 약재 중에 복령 있잖아요. 복령. 백복령이라 그러죠. 예, 이수소종. 그래서 몸에 좀 습한 기운을 빼고 예, 그리고 안신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좀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예. 정신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잠도 좀 잘 잘 수 있고요. 네. 편안하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신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신을 쓴다. 채취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그러던데. 예, 백복령은요, 보통 그 꽃챙이 같은 거로 네. 소나무 뿌리 있는 곳을 찔러봐요. 그래서 거기서 하얀 게 나오면 이제 거기 파갖고 채취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균지 같은 게 생겨서 그게 하얗게 자라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주면 소나무는 더 편해지는 걸까요? 글쎄요, 그 채취하고 이제 또 자라나면 또 채취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겠죠. 그 좀 재밌네요. 소나무 뿌리에 뭔가 불순물이 생겨서 괴롭히던 것이 그거를 채취해서 우리가 먹으면 편안해진다. 그리고 네.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께도 일부러 만든 거 말고요. 자연 상태에 있는 거는 이거 예쁘게 생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먹으면서 소나무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요. 백복령을 가루를 내갖고요. 거기에다 꿀을 섞어서 얼굴에다가 발라주면 색소 침착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꿀도 이제 얼굴에 네. 발라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꿀이 굳으면서 약간 팩 같은 예, 그렇죠. 얼굴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스크팩 같은 예. 네, 그런 역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막 벌이나 개미가 덤비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청나라 서태후가 장수를 위해서 이거를 상복을 했다고 해요. 복령을요? 예, 꿀을요? 복령이요. 네. 예, 아까 이수소정과 이게 백복령의 공효를 보면은요, 비장을 튼튼히 해주고 네. 예, 소화력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옥고라는 떠먹는 한약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약재죠. 좀 젊어지는 약 중에 태반주사 뭐 이런 걸 맞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없나요? 기록에 보면은요, 네. 한나라 때 그 암사슴의 태반 있잖아요. 네. 예, 이거를 녹태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황제와 그 귀비라고 하죠. 후궁. 예, 후궁들의 장수 보양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녹태가 월경을 고르게 하고 미용에도 효과가 있으며 독소도 제거하고 피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핫한 하수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제수어라 그래갖고 법제를 한 하수어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법제라는 거죠? 하수어에다가 검은 콩을 삶아서 쪄서 건조시켜갖고 흑색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수어는 원래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쓰고 떫고 이런 성질이 있는데요. 이게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을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어 이름 자체가 머리카락이 검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왜 그 탈모편 그때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약재가 있나요? 피부에 좋은 한약재. 그 다음으로는 당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당기는 보혈시켜주는 작용이 가장 크죠. 그렇죠. 여성들에게 좋은 약재죠. 예, 그래서 손사막의 청금 입방에 보면은요,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를 없애며 미용과 건강한 피부를 위한 주요한 약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있는데요. 이 의인은 율무차. 율무라고 좋아하시잖아요. 하죠. 예. 그래서 이 율무는 본초 강목에 보면은 심장에 좋은 약으로 나오고요. 미용 처방으로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보면은요. 녹두가루라던가 백급, 백염, 백강잠, 백부자 이런 약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시 하얀 거에는 하얀 게 좋은 건가요?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는 욕망이 컸다고 생각이 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인 이렇게 했을 때 양귀비 예.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양귀비가요. 비단의 원료가 되는 누에의 비단씨를 가공해서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귀비가 왜 비단을 좋아했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 비단을 실제로 먹었다고 피부 미용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먹는 비단 상당히 영양분이 풍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석류 역시 양귀비가 하루에 뭐 4분의 1쪽씩을 먹었다, 반쪽씩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석류, 산딸기, 앵두 이런 붉은 과일이 피부를 좋게 하고 여성을 더욱 매력있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쪽으로 가서 이 납이 굉장히 유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와 몇 가지를 섞어서 끓여서 만든 물질에서 사파라고 불리는 물질이 나왔대요. 근데 이 사파는 지금 화학식으로 따지면 초산납이라는 맹독성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여인들이 이 사파를 바르는 걸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인들이 바르니까 로마인 전체가 즐겨서 사파를 바르고 그리고 요리에 조미료로 써서 먹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납이 중독이 되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중독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미인이 됐다. 피부가 미백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 예.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눈 화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시커멓게 해서 이렇게 눈꼬리 올리고 막 예. 이런 거. 좀 의학적인 면도 있고 또 종교적인 면도 컸다고 합니다. 일단은 햇빛이 강한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칠하는 눈화장이 발달했다. 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이 눈에 바르는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는 공작석이라는 돌을 갈아서 만들었대요. 야, 되게 이집트 사람들이 멋진 게 뭐냐면 이집트의 태양열과 염기성의 토양을 이용해서 최초의 웨이브 펌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공작석을 썼나? 이 이유가 실제로 이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눈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즘 각종 화장품 또는 이 오일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을 위한 고급 천연 재료로 쓰이고 있는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뭐 머드도 많이 쓰시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집트의 의학과 미용에서 발전되어 왔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실제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바른 기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물 약재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마사지를 하고 또 크림을 발라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저의 연인, 시저가 사랑해서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요. 꿀과 우유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꿀과 우유로 만든 과자를 즐겨 먹기도 했고 이 목욕과 세안을 꿀을 탄 우유에서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똑똑하고 당찬 이미지에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네, 그 아름다워지기 위한 욕망으로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희생양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무서운 괴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여자 귀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 소녀들을 잡아다가 피를 뽑아서 그 피로 목욕을 했다. 또는 어떤 여자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미호였을까요? 예, 드라큘라 구미호의 전설의 시작 네. 아니었을까요? 참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도 현대지만 이 과거, 고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이런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네요. 이 로마 시대에 사파를 발랐다거나 이집트에서 공작석을 갈아서 이 색조 화장품으로 사용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이제 화장품의 기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이 있었겠죠?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닥터조와 박 선생이 함께하는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3부의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